지뢰 탐지하고 제거하는 영상을 봤는데 땅속에 묻혀있는 지뢰를 어떻게 찾아내서 이걸 제거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뢰를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아마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요거는 폭발물이니까 역시 우리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지뢰는 큰 관심사가 아니라서. 아, 지뢰 쪽은 또 아니니까. 그 터지기 전이 지금 질문이거든요. 아, 터지는 과정은 관심 있으신데. 아, 근데 그 지뢰라는 거는 진짜 물론 효율이 대단히 좋은, 적들이 무척이나 무서워할 만한 무기긴 하지만 그만큼 또 비인간적인. 그렇죠. 전쟁 상황이 아닐 때는 이게 참 민간인 피해가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지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지뢰가 밟으면 압력 때문에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바깥에서 압력을 줘서 지뢰를 탐지하면 위험한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기술이 별로 없으니까 가장 처음에 시도된, 가장 넓게 사용된 방법은 단순해요. 꼬챙이를 들고 찌르는 거예요. 그 죽잖아요. 잘못 근데 찌르면. 위에서 찌르면 안 되고 옆에서. 그래서 30도 정도 각도로 꼬챙이로 찔러 보면서 거기서 지뢰를 탐지하는 게 처음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된 방법이에요. 근데 위험하죠. 다 찾지도 못하고. 근데 그 뒤로 나온 게 이제 다들 보셨을 그 금속 탐지기. 금속 탐지기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금속 탐지기에 있는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땅속에 있는 지뢰가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 그 지뢰 부분에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고요. 그 유도 전류 때문에 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자기장을 검출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그거 말고도 음파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리가 땅속에 지뢰가 있다가 오래 지나면은 이 땅속에 그 지뢰가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서 지뢰 주변에 빈 공간이 생긴대요. 그 빈 공간 때문에 외부에서 준 음파에 반사되는 속성이 변하는 걸 이용하는 거. 이거 말고도 흥미로운 것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땅하고 금속으로 되어 있는 지뢰가 같이 있으면 금속은 땅보다는 비열이 작아서 온도가 더 빨리 오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잘 보면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땅보다 온도가 더 빨리 오르는 게 있으면 여기가 지뢰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걸로 탐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 일종의 생물학적 방법인데요. 네. 꿀벌을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서 꿀벌이 지뢰가 있는 부분에서 방출된 화학 성분이 함유된 꽃을 좋아하도록 꿀벌을 훈련시켜서 꿀벌이 채취해서 꿀을 모으면 그 꿀에서 그 화학 성분을 채취하는 거예요. 지뢰 성분이 나오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꿀벌이 돌아다니는 거리가 그렇게 넓잖아요. 대충 이 넓은 영역에 지뢰가 있다는 정도는 알지만 어디에 정확히 있는지는 알기는 어렵고요. 그다음 제가 찾아보고 또 하나 흥미로운 생물학적인 방법이 지뢰에 사용되는 화약의 일부를 생화학적인 반응에 이용하는 유전자 변형 식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식물을 이제 싹을 틔워서 이렇게 자라게 하면 그 성분이 포함된 성분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이파리나 뭔가 색이 변하는. 그래서 보면 여기에 그 지뢰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정확도는 좀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 뒤에 아마도, 말씀해 주신 네. 것도. 안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일인 것 같긴 한데, 또 이게 금속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 예전에 나비지뢰 뭐 이런 건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많이 되어 맞아요. 있으니까 옛날에 항공기에서 그냥 막 뿌려버렸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과거 전쟁이 있었던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 뭐 이런 애들이 들에서 놀다가 그냥 밟고, 맞습니다. 아니면 이제 생긴 게 나비처럼 생겼으니까 귀여워갖고 갖고 놀다가 터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우리 어른들이 좀 많이 반성하면서 빨리 제거하는 기술들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폭탄 좀 만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뢰는 땅에 심는 거고 또 바다에, 호르무즈 해협에 얼마 전에 뭐 기뢰가 있네 없네 이제 이 얘기가 많았었는데, 기뢰는 배가 지나갈 때 지나가는 걸 탐지해서 터지는 거죠? 오래전 기뢰는 직접 배하고 부딪히게 해서 지뢰랑 터뜨리는 비슷하게. 네. 네. 그 다음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기뢰 자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배로 이동하면서 지구 자기장을 측정을 하는데, 지구 자기장이 진짜 작거든요. 그런데 바닷속에 있는 기뢰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약간이라도 변한대요. 그걸 감지해요? 그걸 감지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음파 탐지, 수압의 변화,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이것도 동물을 이용을 해서 돌고래를 훈련시켜서 네. 걸프전 때 돌고래가 100개 기뢰를 발견했답니다. 근데 발견을 하더라도 네. 그 돌고래는 희생은 되는 거겠죠? 아닐 수도 있죠. 아, 진짜? 발견한 걸 보고 하는 정도로만 해도 돼요. 근데 기뢰가 터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여서 기뢰를 탐지하면서 동시에 일부러 폭파시키기도 하는데요. 폭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 배가 금속 두 손을 길게 뒤로 연결한 다음에 둘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속 부분 때문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을 해서 터지게 만드는데, 배는 앞으로 가 있고 금속 두 손은 뒤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배는 안전하게 터뜨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루에짜 돌림 무기가 상당히 좀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느끼는 게 전쟁이니까 적을 압도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무기 쓰는 거 그럴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 지뢰 기뢰가 제일 비인간적으로 생각되는 측면은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가 다시 폐기하거나 처리하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사실 되게 문제가 됐던 게 설치한 기뢰에 대한 위치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령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서 그걸 해체해야 될 시점이 와도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설치한 사람조차. 그쵸. 아예 이거는 그냥 처리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느껴지는 무기다 보니까 그게 좀 더 나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기뢰가 일종의 심리전의 효과로 많이 쓰이는데요. 설치하지 않았어도 설치했을 것만 같은 느낌만 줘도 그 배들의 항해를 굉장히 막을 수 있으니까 전력에 있어서 열세인 곳에서는 사용하려는 유혹을 느낄 네네네. 경우는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차별적이잖아요. 군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나쁜 무기인 거죠. 설치한 쪽 입장에선 야 이건 공격용 무기가 아니지 않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너네들만 안 쳐들어오면 이거 터질 일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민간인 희생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민간인 피해가 많은 그런 무기가 또 기뢰나 지뢰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첨단 기술로 지뢰들을 열심히 탐지하고 제거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우주에서 운석들이 이제 종종 떨어질 텐데 이 운석 하나가 73억에 낙찰된 아주 비싼 운석이 있다고. 다이아 운석이에요? 뭐예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예, 먼저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예. 근데 이게 운석이 저도 뭐 운석 자체를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서 좀 값어치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비교적 흔한 소행성 벨트에서 떨어지는 애들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정도로 비싸지는 않은 경우도 다반사인데 이제 가끔 가다가 화성이나 정말 드물게 이제 수성 같은 데서 날아오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어요. 행성에서 날아오는 케이스들이 이제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73억짜리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얘는 화성에서 왔는데요. NWA16788이라고 하는 운석인데 더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덩치가 큽니다. 화성에서 온 운석 중에 제일 덩치가 크다라고 돼 있는데 20kg이 넘어가는 걸로. 그럼 한 요 정도 되겠네. 근데 이 암석 자체는 지구의 암석이랑 비교하면 화성암, 그러니까 화성에서 썼으니까 화성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여기서 한자 교육이 필요한데. 잠깐만, 한자도 비슷한가요? 그러게요. 성은 다르겠다. 성이 다르겠네요. 성이 다르네. 네. 근데 어쨌든 이건 녹아있는 돌이 마그마가 묻어서 만들어진 뭐 화강암 이런 것들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진 암석인데 그래서 사실 저랑 친한 암석은 아닙니다. 저랑 친한 암석은 퇴적암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비싼 암석이다 보니까 마다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싼 이유는 비싼 이유는 화성에서 때문이에요? 왔다라는 거. 거기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발견된 화성 암석 중에서 제일 큰 거다라는 게 가장 화성에서 비싸게. 왔다는 건 확실해요? 화성에서 왔다라는 게 알아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일 확실한 건 화성의 운석이 충돌해서 충격을 받아서 나오게 될 때 일부 암석이 약간 녹게 되거든요. 다시 굳을 때 화성 대기를 포유물로 일부 포함을 하게 되는데 그 포유물을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가 탐사선을 보냈잖아요, 화성에. 얘가 보내서 분석한 거랑 일치한다.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이긴 합니다. 근데 이 운석은 그 분석을 한 건 아니에요. 모든 운석이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운석들을 막 연구를 해서 화성 암석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지구 암석이랑 산소 동위 원성이 다르고 광물의 화학적인 조성이 다르고 이런 걸 알게 돼서 이제 실제 기체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런 암석학적인 동위 원소 조건 같은 게 일치하면 화성 운석이다라고 하는 거고 얘는 지금 그런 연구까지 진행이 돼서 지금 화성이다라고까지는 확정이 된 상태라서 화성에서 왔다라는 건 이제 크게 의심하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덩치가 크니까. 네네네.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화성에서 왔는데 아주 오래전에 온 화성에서 온 운석인데 거기에 아직 기체가 있고 그럼 그 기체의 조성을 분석하면 화성의 오래전의 대기 구성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이킹이 측정한 건 지금의 대기 조성이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암석이 만들어졌을 때 운석 충돌했을 때 대기 조성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단 한 가지 기체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량 기체를 쓰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화성 같은 경우는 지구보다 상당히 일찍 지질학적인 과정 같은 것들이 많이 멈춘 행성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소 같은 게 만들어진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점에 상관없이 화성의 대기 포집되는 성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가정이 작동하고 있는 거라면 역으로 화성의 과거는 지금의 지구에 못지않게 버라이어티한 생태계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까 제가 모든 운석에서 기체를 분석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기체가 분석된 암석들이 화성 전체 역사를 보면 그렇게
오래된 암석들이 아닙니다. 대개 그러니까 약 1억 년, 6억 년, 몇 억 년 정도 나이를 먹은 암석들이고요. 화성은 이미 그 시기에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이미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아까 산소동위원소 말씀드렸는데 걔는 이제 처음에 화성이 만들어질 때 재료에 해당되는 물질이 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체를 가지고 확인한 운석에서 특이한 산소동위원소를 찾았는데 다른 운석들을 보니까 또 이 특이한 산소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화성 운석의 지문으로 저희가 쓰고 있기는 합니다. 20몇 킬로짜리면 꽤 큰 거잖아요. 네. 이 친구가 이렇게 우리 대기 통과하는 거 그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훨씬 더 컸겠네. 그럼 그죠? 막 쪼개지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마모되고. 처음에 튕겨져 나왔을 때 더 큰 조각들이 튕겨져 나왔고 지구 들어올 때도 사이즈가 좀 작아졌을 거고요. 근데 이제 남은 게 지금 22kg쯤 된 거고 이 친구는 뭐 어디에서 발견된 거예요? 사막에서 발견됐어요. 사막에 그렇게 큰 돌이 잘 없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막은 모래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갑자기 큰 돌이 있으면 눈에 잘 띄는 건데 근데 저희 그냥 저희 관악산 이런 데 돌 있어도 이게 뭐 그냥 뭐 옆에 있는 돌 깨진 건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석 많이 찾는 곳이 사막 아니면은 빙하. 맞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우연히 또 운 좋게 발견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화성에서 왔기 때문에 또 크기가 꽤 크기 때문에 매우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된 건데 이 친구는 그럼 언제쯤 지구로 날라온지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우주선을 가지고 우주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방사선에 노출이 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게 얼마나 쌓였나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에 걸쳐 가지고 날아왔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돈은 누가 받은 거예요? 발견자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 왜냐면 이게 되면은 사막에 큰 돌만 찾으러 다녀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운석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네. 근데 원래 그 다른 나라에서 흑이나 돌 가져가는 게 불법 아니에요? 안 가져간 척. 근데 이거 화성에서 온 거라?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할 거예요. 아마 이 지역에 이런 나라들이 사실 광물 자원에 민감한 나라들도 많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돌 같은 거 밖으로 반출하는데 굉장히 민감하긴 합니다. 아니 근데 이 화성 말고 이제 뭐 지구상에 발견된 여러 화석들 가운데 제일 오래된 화석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됐다고 연구 같은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아까 별로 오래된 건 아니고요. 예. 이건 이제 얘랑 비슷한 암석들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1억 년에서 6억 년 그 사이에 들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오래된 거는 40억 년 이상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화성에서 날아온 운석인데 화성에서 그 암석이 만들어진 시기가 40억 년보다 오래된 시기예요. 지구에 언제 왔는지는 모르고. 지구에 언제 왔는지도 아까 계산은 돼 있습니다. 아까 같이 우주선에 노출을 그래요? 해가지고 그걸 보면 계산을 해 되네. 있고 근데 40억 년 더 된 것이 있다고요? 제일 오래된 건 여감 덩어리가 날아온 게 하나 있거든요. 여감이면 그럼 물이 있던 거 아닌가요? 얘는 근데 강력암이라서 강력암은 달에도 있긴 합니다. 여감은 그러니까 원래 있던 암석들이 부서져가지고 뭉쳐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그 부서진 조각 중에 하나에서 연대가 한 44억 년이 나온 게 있고요. 근데 걔네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시기가 암석의 나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거보단 젊을 거고 근데 암석 전체의 나이로 보면은 41억 년 정도 된 암석 날아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41억 년 전이면 우리 지구도 거의 뭐 아기 때. 반죽 상태 때 아니에요? 지구가 몇 억 년 전? 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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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만약에 날라왔으면 얘는 그 형태로 도저히 지구에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고 수많은 풍화 뭐 태적 이런 작용들을 버티고 나서 있으려면 그래도 뭐 몇 억 년 이상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구 날아온 건 그 날아온 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겠죠? 날아온 건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발견된 것 자체도 이 41억 년 된 운석 같은 경우는 남극 얼음 위에서 발견됐거든요. 이거 최근에 온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그럼 화성이 아주 어렸을 때 떨어져 나간 조각이 우주를 한참 동안 진짜 오래 돌아다녔 떨어져 나온 게 상당히 나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화성에선 오래됐지만 그게 뭐 한 1억 년 전에 이제 떨어져 나와서 지구에 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연대가 한 3개가 겹치는 건데 만들어진 시기, 떨어져 나온 시기, 지구에 들어온 시기. 아니면 예전에 지구랑 화성이 같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옆에요. 농담입니다. 네.